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볼만한 종목들, 뭐 이런 것들 볼까요? 마스크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좀 많이 구비를 해두셨어요? 여기저기 가나 다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강조를 하는데 나는 못 사서 못 써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꾸만 마스크 관련 업체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오늘도 웰크로는 10% 이상, 모나리자, KM 등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입니다. 레몬 또한 이 나노 섬유 개발 영위 업체인데 또 이걸 이용해서 또 마스크를 또 생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오늘 상장하자마자 20% 급등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엔 쿠쿠홈시스 볼까요? 렌탈 시장에서요. 뭐 비대나 청정기, 뭐 정수기 같은 뭐 이런 렌탈 신규 고객을 지난해 4분기에 많이 유치를 했나 봐요. 실적 일단 잘 나왔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코웨이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는데 이와 함께 오늘 시장 대비는 강해요. 하지만 여전히 뭐 바닥권이긴 하겠죠. 38,000원 기록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액면 분할 결정이 있었어요. 지금 주당가액이 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이거를 1,000원으로 유통 주식 수를 늘려서 보다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통 액면 분할을 시도하잖아요. 이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 주가 그렇게 오늘 탄력적이지 못하죠. 오늘 1%대 약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결정이 주가 상승에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지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볼게요. 이거 지금 어떤가요? 지금 3%대 조정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사상 실적, 최대의 실적이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급이 뭐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좋아요. 덕산네오룩스 이런 종목이 조정이 들어간다면 혹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다 밀리는데 왜 안 밀린단 말이죠? 그만큼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일단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셀트리온 측에서는 나선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와 별개로 파이프라인이 워낙 탄탄해서 이쪽으로의 매출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올 한 해의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3사 가운데서도 헬스케어의 성장폭이 특히나 두드러질 거란 전망이 많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만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뭐 난리가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이런 시장에서 버팁니다. 뭐 이것도 좀 뭐 놀라운 그런 오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네. 좋다는 얘기는 올해 한 해 뭐 내내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러한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한 해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최근에 제약사들이 이제 신약 실패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시장이 좀 눈을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언급들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전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가지는 확실한 장점,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메꿔주려면 결국은 바이오시밀러가 답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올해는 조금 더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셀트리온의 포커스를 맞춰보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포커스를 맞춰보면 그 셀트리온이 만드는 의약품의 해외 판매, 해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 당연히 국내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보는 것은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해외 부분에서의 성과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사 중에 가장 강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램시마 SC도 2월부터 유럽 각지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 그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국가들이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다른 대통령보다 실리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리 추구 측면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 언급드릴 때 미국 사보험 업체들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이제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언급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 침투력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것으로 보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신규 제품이 판매되면서 매출 같은 경우 1조 6,400억 전년 대비해서 한 57%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앞서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심도 뭐 올 한 해 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셀트리온 말고 또 이런 바이오 시밀러 업체도 괜찮다라는 거 혹시 뭐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사볼만 하다라는 기업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결국은 고객사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제약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공장이라는 것은 제대로 잘 찍어낼 수 있는 그 실력, 그다음에 그 규모, 이 두 가지가 맞아야지 고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한국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제 두 기업이라고 에피스, 네네. 에피스 두 네. 기업이라고 보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제 비상장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워낙에 좀 흐름이 좋고 좀 많이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많이 못 올라와서 그러니까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본다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3사를 보시는 것이 뭐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성장성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상대적으로 대비했을 때 좀 못 오른 측면도 있다라는 메리트도 갖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덕산 네오룩스 볼까요? 이 종목 뭐 물론 이제 5장 들어서면서 힘이 쪽 빠지면서 또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외인들의 관심이 그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외국인들 뭐 시장에서 보면 그냥 냅다 팔고 그냥 돌아가는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사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도 원래는 양봉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무너지니까 마이너스 2%로 돌았지만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버텨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코로나 테마주를 잡기는 어려우니까 네네. 실적이 좋은데 이제 뭐 시장 때문에 무너진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덕산네오룩스는 이제 OLED 재료와 반도체 공정,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OLED의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TV에만 거의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스마트폰,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기,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카의 계기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OLED가 확대되면서 결국은 LCD를 거의 다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이제 분명하다라는 거죠. 장점이 많습니다. 뭐 완벽한 명암비,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다.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휘거나 접을 수 있죠. 앞으로 플렉서블 그리고 롤러블 디스플레이 시대가 올 때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OLED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신규 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OLED 패널 양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초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게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기대감이 높았던 게 스마트폰 OLED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고성장이 기대가 됐어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그랬을 건데 지금 1월 달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글로벌적으로 7% 감소했고 2월 달에는 아마 더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갤럭시 S20가 다음 달에 이제 공식 출시가 되는 건데 사전 예약을 2번이나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네. 사람들이 이제 밖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잘 안 팔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발목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리스크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투자 의견은 그럼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그냥 글쎄요 정도로 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한양행에 대한 짤막한 투자 포인트 필요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실적 기대감 좋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대한 성과도 꾸준하게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마일스톤에 대한 유입이 올해 한 700억 이상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일스톤이라는 것은 신약 개발 단계에 따른 계약금 혹은 단계별 성과 보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에서 쓰일 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뭐 신약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도 다른 제약사보다는 조금 더 풍부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 임상이 계속해서 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일스톤 수익은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약바이오주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버틸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신약 개발 기대감이 올해 초부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보신다면 제약주 내에서 신약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선별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좋아요, 투자 의견 찍고 그렇대 맨 첫 번째 얘기해 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워낙 강해서 이 종목을 내일장 토픽으로 올려두도록 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네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공포에 일단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폭락하면서 마감을 지었고 국내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폭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5개월 만에 장중 2,000선을 붕괴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장중 5%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이 역시 연출이 됐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도 힘든 뿐더러 그동안 코로나라는 조금의 연관성만 보였으며 일제히 급등했던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예전만큼 매기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이 좀처럼 예측이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3%까지 급락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요일 5거래 중에서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폭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었고요. 코스피 지수가 1986선까지 무너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로써 어제장과 비교해도 7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굉장히 부진합니다. 4.3% 내림세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610선까지 밀리면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어제장과 비교해도 3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시장 보겠습니다.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내 각종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0.15% 내림세입니다. 1,215원 40전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그래도 여전히 좀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지수가 오늘 장중 21,000엔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3.6% 내림세를 보이면서 조금 전 21,142엔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중국 지수도 오늘은 밀립니다. 이제 3,000선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8% 내림세 2,90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생 지수 역시 부진한 모습이고요. 2.6% 조정받습니다. 26,000선 지나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도 모두 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감 분위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역시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칩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발 매도세가 여전히도 멈추지 않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양시장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이 SK하이닉스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5.2%까지 급락이고요.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9만 원 선을 내어주고 87,900원까지 내려가면서 좀 외국인들의 매도를 버티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5거래를 연속해서 대량으로 매물 폭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3% 밀립니다. 역시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54,2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총 3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파란불 들어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4% 밀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차의 울산 공장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울산 공장을 가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밝히면서 현대차 그룹주도 일제히 강하게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5% 가까이 밀립니다. 11만 5천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는 부진하면서 시총 10위까지 밀렸습니다. 4.1% 내림세 21만 원 선 터치를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그나마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잘 버텨준 게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유일하게 양봉을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약부합권 정도입니다. 17만 원 선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에서 코로나19의 이 체효를 확보를 하면서 여기에 앞으로 코로나19의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좀 셀트리온 삼형제 일제히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휴젤이 마지막 들어서 힘을 내주면서 이 두 종목은 빨간불을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일제히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호재성 뉴스로 10%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던 HLB가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늘 9% 가까이 밀립니다. 96,50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1% 가까운 오름세를 주면서 64,8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CJENM 굉장히 부진합니다. 4.1% 내림세 12만 5,800원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보톡스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1.5% 내림세, 휴젤은 강보합권 지켜냅니다. 37만 4,90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 전반적으로 다른 쪽으로는 일제히 역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양이라는 그룹이 마스크 관련주라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일제히 상한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동양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 동양 우선주는 상한가가 살짝 풀립니다.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고 23% 오름세를 보이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동양의 두 번째 우선주 역시 상한가까지 가격 제한폭을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이 되자마자 마스크 관련주다라고 엮이면서 레몬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름폭을 조금 많이 반납을 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0% 오름세 1,40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어제장 호재성 뉴스로 잘 갔던 코미팜 역시 어제 상한가 마감 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오름세 19,85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PCL은 한시를 기점으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0% 가까운 내림세고요. 9,95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앞으로 개학 연기를 더 장기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오늘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밝히면서 인터넷 교육 관련주는 여전히 매기가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역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YBM넷이 9.6% 오름세, N이육률이 8.1% 오름세를 보였고요. 메가MD는 장중 좋은 모습 계속 보이다가 좀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7% 내림세 4,78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일제히 상승률 상에 올라왔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ETN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도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 ETN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4% 폭락을 하면서 이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ETN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 S&P 500 ETN이 21%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 신한 S&P 500 역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를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QV ETN도 역시 강한 모습 보입니다. 20% 상승 19,525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뉴욕 증시의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는 상품들도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루인버스가 12% 오름세고 전반적으로 신한인버스도 보시면 11%, 12%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폭락을 하면서 이 반대되는 상품 추종하는 것들 ETN들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 좀 대형주들 위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것은 역시 한국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닝 쇼크까지 맞았고요. 또 하나 악재가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발표를 했고 전력 사업 입찰에서 중국 업체에 참가시킬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한국전력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7.7%까지 급락 21,3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밑으로 보시면 삼성 SDS, SK이노베이션
코퍼레이션, 금호석유 같은 일제히 대형주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은 저점이 잡히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하고요. 2%까지 급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특히 증권가들의 안 좋은 레포트가 나왔던 CJ, CGV 쪽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하게 좀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대형주들이 많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300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개인은 동반해서 사자세를 보이며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관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93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홀로 7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2월의 마지막 거래의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